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11월 중순이 됐는데요. 이맘때 되면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죠. 바로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하지만은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2월이나 3월 달 우리 근로자 월급 시기에 우리가 뭐 100만원, 200만원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로 200만원, 300만원 토해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급여에서 매달 일정액이 꼬박꼬박 빠져나가죠. 근로소득세가 떼어지는데 사용주가 원천 징수를 해서 세무당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하고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 실제로 내가 내야 될 근로소득세를 비교를 해서 정산을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올해 1년 동안 월 25만원씩 12개월 동안에 3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내가 뭐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은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2월이나 3월 달에 내 급여 계좌로 20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거꾸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내가 뭐 소득공제 받는 것도 별로 없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이 400만원이더라. 그러면은 100만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연말정산이다. 그러면 작년 1월에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자들 2053만 명인데 이 사람들의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느냐. 2053만 명 중에 약 70%, 10명 중에 7명 꼴은 세금을 환급받았어요. 실제로 낸 세금이 이 원천 징수한 것보다 적어가지고 환급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77만원씩 환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에 따라서는 뭐 고소득자는 뭐 1000만원 이상 환급받는 사람도 있고 뭐 300만원, 400만원 환급받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평균 77만원을 70%가 환급을 받았다. 반대로 10명 중에 2명 꼴 20%죠. 2053만 명 중에 400만 명이 토해냈어요. 토해낸 평균 금액이 1인당 106만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낸 사람도 수십만 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환급받지도 않고 토해내지도 않고 쌤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은 연말정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표 한번 보시죠.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세금은 총 급여액에다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대해서 매겨요. 근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진세예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높은 세율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은 세율도 낮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한 게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을 그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을 빼고 세액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공제를 잘 받아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가지고 결정세액을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표 하나 더 보시죠. 근로소득세는 말씀드렸듯이 과표에 따라서 세액이 다르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과표가 낮으면은 세율도 낮고 과표가 높으면은 세율도 높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표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면은 세율이 38%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소득공제 항목을 열심히 잘 챙겨가지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표를 낮추면은 24%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소득공제 항목에 뭐가 있죠? 뭐 연말정산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인적공제라는 게 있죠. 또 장애인 공제가 있죠.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뭐 교육부 공제 등등 해가지고 공제 항목이 많은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내 총 급여에서 150만 원을 빼줘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과표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부양가족이라는 게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의료비. 안 아픈데 뭐 소득공제 받으려고 일부러 병원에 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없던 장애가 뭐 한 달 반 사이에 생길 리가 없는 거고 보험료라든가 교육비도 사실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해가지고 높일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에요.